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농구와 축구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12월에도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구매 금액을 줄인 농구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대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자모란트의 복귀 이후 4연승을 기록했던 멤피스인데 최근 3경기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직전 세크라멘토전에서는 주전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31점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 원투펀치가 각각 17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효율은 아쉬웠고, 제런 잭슨 주니어와 마커스 스마트가 30득점을 합작했지만 역시나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벤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루크 캐너드가 직전 세크라멘토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복귀 전부터 3점슛 5개를 적중시키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건 멤피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베테랑 데릭 로즈도 직전 경기 복귀한 만큼 벤치 뎁스가 두터워진 멤피스고, 상대가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의 샌안토니오라면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보스턴전 33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빈 바셀이 22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루키 빅터 웬바냐마가 21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핵심 주전 선수인 켈든 존슨의 결장이 뼈아팠던 직전 보스턴전이었고, 팀 전반적으로 20%대의 좋지 않은 3점슛 야투율을 기록했던 게 33점차 대패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웬바냐마의 최근 활약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포틀랜드전에서 30득점과 더불어 블락슛 7개를 기록하면서 훌륭한 림 프로텍터로서의 자질을 보여줬었던 웬바냐마입니다. 멤피스의 에이스 자모란트는 리그에서 림어택을 가장 잘하는 선수인 만큼 웬바냐마가 모란트를 상대로 페인트 존 수비를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샌안토니오 프론트코트의 핵심인 잭 콜린스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팀을 이탈한 만큼 웬바냐마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원투펀치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나란히 2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CJ 맥컬럼 역시 3점슛 6개 포함 22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서 벤치 자원들의 활약도 빛났던 직전 레이커스전이었는데, 백업 빅맨 레리 낸스 주니어가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백업 가드 호세 알바라도 역시 스틸 4개와 더불어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잉그램과 자이언, 맥컬럼으로 이어지는 주전 삼각편대가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이고, 트레이 머피 3세를 제외하면 핵심 벤치 자원들도 모두 복귀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뉴올리언스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오클라호마전에서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치스가 22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야투율이 다소 아쉬웠고, 주전 센터 닉 클렉스턴이 15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스펜서 디니디와 도리안 핀니 스미스가 야투 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고, 벤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이스 오닐 역시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연패 구간 주전과 벤치를 막론하고 핵심 선수들의 야투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올 시즌 주전으로 도약했던 캠 토마스를 다시 벤치로 내리는 변화까지 줬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다시 연승 흐름을 탄 뉴올리언스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올리언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브루클린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4득점을 기록했고, 조시 기디 역시 20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웬바냐마와 더불어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챗 홈그렌이 18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루겐스 도트와 제일런 윌리엄스가 35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올 시즌 MVP급 선수로 성장한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활약을 필두로 젊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오면서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끝난 오클라호마입니다. 현재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2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보스턴이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샌안토니오전 33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4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데릭 화이트 역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벤치 핵심인 루크 코넷과 샘 하우저가 23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줬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현재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3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양면에서 결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보스턴이고, 그나마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었던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은 오클라호마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번 경기 키포인트라 할 수 있겠는데,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보스턴 수비의 핵심인 드루 할러데이가 이번 경기 출전이 유력한 점도 보스턴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현 시점 리그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두 팀이 만난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 5패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6개 포함 2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베테랑 크리스 폴이 24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클레이 탐슨이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3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올 시즌 기존의 팀의 주축 멤버인 커리와 탐슨, 위긴스 같은 선수들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커 감독도 조나단 쿠민가와 브랜딘 포젬스키,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같은 팀의 젊은 유망주들의 출전 기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클러치 상황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 기존 베테랑 선수들의 기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커 감독이고, 팀의 핵심 자원인 드레이먼드 그린이 징계로 인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하고 있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올랜도전도 커리와 탐슨, 위긴스가 얼만큼 기복 없이 제 몫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겠고, 팀의 젊은 자원들이 최근에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피닉스전을 석패하면서 원정 경기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원투펀치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55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두 가드 제일런 석스와 앤서니 블랙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벤치에서 출전한 웬델 카터 주니어가 17득점을 올리면서 부상 복귀 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고, 벤치 에이스 콜 앤서니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5위, 팀 평균 실점 110.7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미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2번이나 승리를 따냈었고, 그 당시에도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둘 다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더 성장한 걸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올랜도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KT와의 2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7연승으로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직전 KT전 라거나가 23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핵심인 허웅과 송교창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무엇보다 KT의 용병 페리스 베스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베스에게만 44득점을 허용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KT와의 2연전에서 최준용이 부진했던 것도 KCC에겐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번에 친정팀 SK를 상대하는 만큼 최준용의 활약 여부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KCC는 현재 용병 알리제 드션 존슨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존슨은 정규 시즌 전에 치러졌던 컵 대회에서 MVP를 차지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정규 시즌 현재 이기적인 플레이와 수비에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SK전 역시 존슨이 얼만큼 자기중심적인 플레이를 벌이고 팀에 녹아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SK는 직전 삼성전 신승을 거두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1옵션 자밀원이가 31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오세근 역시 19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김선영과 안영준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희와 오세근의 활약을 앞세워 연승을 이어나간 SK입니다. 다만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병행하면서 시즌 내내 체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SK고, 확실히 슈퍼리그 경기 직후에 치러지는 국내 리그 경기들에서 체력과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KCC에게 올 시즌 이미 2점 차로 아쉽게 석패했었던 SK인데, 당시 경기에서도 주전 가드 김선영이 4득점으로 부진하면서 경기를 내줬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김선영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인디애나가 벤치 자원들의 맹활약을 앞세워 미러키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던 베네딕트 메서린이 25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이사야 잭슨과 TJ 맥커넬, 오비 토핀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미러키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인디애나입니다. 야전사령관 타이리스 할리버튼도 26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무엇보다 이날 자신들의 강점인 3점 슛을 5개밖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점 슛과 자유투를 앞세워 승리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전 패배 이후 정규 시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인디애나인데 최근 다시 4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고, 이미 올 시즌 밀워키를 상대로 3승 1패의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인디애나와의 맞대결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올 시즌 인디애나를 상대로 64득점과 54득점 경기를 했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직전 맞대결에서는 30득점, 18리바운드,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크리스 미들턴과 브룩 로페즈가 나란히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지만 인디애나 벤치 자원들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승리를 내줬던 밀워키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데미안 릴라드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밀워키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클리블랜드전에서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릴라드인데 직전 인디애나전 다시 한번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3득점으로 부진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릴라드가 얼만큼 기복 없이 플레이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워싱턴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40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디존테 머레이 역시 32득점을 올리면서 모처럼 원투펀치가 동시에 맹활약을 펼쳤던 직전 워싱턴전이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존슨이 24득점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클린트 카펠라 역시 11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에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 자원인 디안드레 헌터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적설로 인해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두 원투펀치가 얼만큼 시너지를 내면서 활약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수비가 좋지 않은 애틀랜타인 만큼 오클라호마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난적 보스턴과 경기를 갖고 목요일 애틀랜타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인 만큼 체력적인 면에서는 애틀랜타에 비해 불리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오클라호마고, 팀의 핵심 선수들 대부분이 젊은 선수들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디트로이트전 23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알페렌 셴군이 26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제일런 그린이 22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레드 밴블릿과 제이션 테이트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벤치에서는 타리 이슨과 아멘 탐슨이 2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휴스턴인데 최근 4경기에서는 평균 실점 124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딜런 브룩스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이는 모습이고,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홈 경기에서도 최근 4경기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 알페렌 셴군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기복이 심한 제일런 그린이 최근 3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건 휴스턴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데뷔 2년차에 접어든 타리 이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올 시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루키 아멘 탐슨도 직전 경기에서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브루클린은 백투백 일정인 만큼 체력적 우위와 자신들의 강점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휴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뉴올리언스 원정 이후 목요일 바로 휴스턴 원정을 떠나는 브루클린이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3패를 거두고 있는 점과 최근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5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 역시 2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루디 고베어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잘 지켰지만 주전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가 5득점으로 부진했었고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 역시 5득점으로 침묵했었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 평균 실점 107.4점으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네소타고 올 시즌 홈에서 14승 1패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브루클린과 경기를 치른 뒤 목요일 미네소타 원정을 떠나는 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1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난적 미네소타를 잡아내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얼마 전 굵직한 트레이드 소식이 있었던 뉴욕인데 토론토에게 RJ 베럿과 임매뉴얼 퀴클리, 2024년도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대신 오지 아누노비와 프레셔스 아치우와 말라카이 플린을 데려온 뉴욕입니다. 아누노비는 수비력이 뛰어난 포워드로 뉴욕과 합이 잘 맞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직전 데뷔전이었던 미네소타전에서 17득점과 6리바운드, 2개의 스틸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적생 아누노비의 활약과 더불어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이 39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제일런 브런슨과 단테 디빈첸조가 31득점을 올리면서 서부 1위 미네소타를 잡아낸 뉴욕입니다. 이적생 아누노비가 데뷔 첫 경기부터 팀에 잘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고 원투펀치 브런슨과 랜들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시카고전 역시 뉴욕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영상을 제작하는 1월 2일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 일요일 홈에서 필라델피아전을 승리했습니다. 수요일 필라델피아로 원정을 떠나 연전을 치르고 목요일 다시 뉴욕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전에서 더마 드로잔이 24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코비 화이트 역시 20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의 부상 이탈로 인해 이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안드레 드러먼드가 15득점과 더불어 무려 23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다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시카고고 여전히 주전 센터 부세비치의 결장이 유력한 만큼 이번 뉴욕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유타 원정에서 37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9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른 선수였다면 19득점이라는 스탯이 부진했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인데 기본 30득점 이상이 기대되는 돈치치가 기록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직전 유타전
카이리 어빙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어빙과 함께 뛴 경기에서 아주 오랜만에 20점 미만의 득점을 기록한 돈치치입니다. 실제 기록에서도 어빙 없이 혼자 뛰었을 때 경기력이 더 좋았던 돈치치인 만큼 앞으로 두 선수의 공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느냐가 올 시즌 댈러스의 중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포틀랜드에게 이미 올 시즌 2번이나 승리를 거뒀던 댈러스고 두 경기에서 돈치치가 72득점을 기록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피닉스전을 대패하면서 원정 경기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가드 앤퍼니 사이먼스와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모두 결장했었고 3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1점 차 대패를 당했던 포틀랜드입니다. 이날 루키 스쿠트 핸더슨과 주전 포워드 제라미 그랜트가 32득점을 합작하며 분전했지만 팀 총 득점이 88점에 그쳤을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댈러스전 역시 최근 연패를 당하고 있는 원정 경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이미 돈치치 제어에 실패하면서 댈러스에게 2번이나 패배했었던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포틀랜드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결장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브래들리 빌이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데빈 부커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0득점으로 부진했지만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벤치에서 출전한 에릭 고든과 볼볼이 2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4연승 구간 듀란트와 부커가 꾸준하게 활약해줬고 브래들리 빌도 두 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피닉스가 자랑하는 빅3가 정상 가동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요일 클리퍼스전에서 듀란트가 복귀할 수 있다면 피닉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마이애미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카와이 레너드가 2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폴 조지도 23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제임스 하든도 득점과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 해줬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이 22득점을 올렸던 게 팀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올 시즌 벤치로 내려온 러셀 웨스트브룩과 더불어 원년 클리퍼스의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이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레너드와 조지, 하든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주전 3인방이 합이 맞아가면서 어느덧 서부 컨퍼런스 4위까지 올라온 클리퍼스입니다. 수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피닉스 원정을 떠나는 만큼 클리퍼스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원정팀 클리퍼스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34득점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주전으로 출전했던 하치무라 루이가 종아리 부상을 당했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원투펀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지만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 이후 치러진 11경기에서 3승 8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레이커스입니다. 르브론과 AD 외의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하고 현재 부상 이슈가 있는 디안젤로 러셀과 캠 레디시, 하치무라 루이의 출전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번 마이애미전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LA 클리퍼스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21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타일러 히로와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벤치 원투펀치 던컨 로빈슨과 케빈 러브가 32득점을 합작했지만 에이스 지미 버틀러의 결장이 뼈아팠던 직전 클리퍼스전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역시 레이커스처럼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 이슈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미 버틀러와 더불어 조시 리차드슨, 케일런 마틴 등이 이번 레이커스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기는 목요일 경기로 두 팀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픽에 반영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레이커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레이커스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접 멤피스 원정에서 3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벤치 에이스 말릭 몽크가 높은 야투율을 바탕으로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도 24득점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수요일 홈에서 샬럿과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올랜도와 경기를 치르는 세크라멘토인데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수요일 약체 샬럿을 상대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해줄 수 있다면 올랜도 역시 백투백 일정인 만큼 세크라멘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골든스테이트 원정 이후 곧바로 목요일 세크라멘토 원정을 떠나는 올랜도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4패를 거두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